지난 시간 마지막에 수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열은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해서 n항을 구하는 거다. 네. 그래서 걔들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 일반항을 추측하는 거, 뭐 비둘기 수열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네, 세 번째죠. 여기 등차 수열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등차는 뭐가 일정? 차가 일정. 수열을 집합 표시 안에 알파벳과 저렇게 숫자, 넘버링 할 거 여기다가 저렇게 써놓는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수열을 한번 볼게요. 차가 일정하죠. 차가 일정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얘가 첫 항인데요. 첫 항은 보통 이를 생략하고 많이 써요. 그냥 A 이러면 첫 항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둘째 번, 제 3항, 네 번째 항,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제 5항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거다. n번째 항이 뭐냐라는 걸 구할 거다라는 게 목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등차 수열은 요 차이, 즉 여기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예요. 쉽게 얘기하면 A2 빼기 A1, A3 빼기 A2, A4 빼기 A3 이 값이 다 일정하게 나오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뒤에서 앞을 뺐더니 2예요. 전부. 아, 이 차가 같구나. 그래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차이를 우리는 공차라고 합니다. 네. 공차는 뭐 디퍼런스, 차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D.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차는 2다, 지금. 네. 공차가 플러스면 커지는 거고요. 그치? 공차가 마이너스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음수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양수 쪽으로 계속 커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일반항이잖아요. 네, 이렇게 돼요. 첫 항은 A였죠. 1이었고요. 그냥 쓸게요. 두 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더한 겁니다. 그쵸? 즉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됐다라는 표시.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요. 첫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했겠죠. 네, 증언답 뜨듯이 2칸을 더했어요. 즉 1에다가 22번을 더해서 5라는 값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A2항은 A 플러스 D, A3항은 A 플러스 2D예요. 그쵸? 그럼 A4는 A 플러스 3D겠죠? A5는 4D, A6은 5D. 그치? 그럼 AN은? 그렇죠. 첫항 더하기 A1이라고 쓸게요, 그냥. N-1D가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입니다. 첫항 더하기 N-1D. 네. D는 공차.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일반항을 구하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2n 빼기 1이 돼요. 일반항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장점이 뭐야? 예를 들어 10항 구하세요. 그럼 10 넣으면 돼요. 20항 구하세요. 20 넣으면 되죠. 38항 구하세요. 38 넣으면 돼요. 모든 항들이 다 구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가지고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봐주세요. 이겁니다. 요거예요. 자, 2항이 8, 10항이 24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을 사용합니다. 첫 항 더하기 N-1의 공차예요 라고 일단 써놓는 거죠. 이게 공식이었으니까. 자, 그리고서
저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뭐냐면 A2항. 2항은 A1 플러스 D입니다. n에다 2를 넣은 거예요. 네. 얘가 8이래요. 8. 되셨죠? 네. 숫자 써서 이렇게 간격 찾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3항은, 10항이네요. 10항은 A1 플러스 9D입니다. 9D가 24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씩을 빼는 거죠. 빼면 마이너스 8D가 마이너스 16이 나오면서 D가 2입니다. D가 2면 초탕은 6이고요. 6이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 6, 여기다 2를 넣으면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일반항 뭘까요? 2n 플러스 4라는 일반항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만 활용하면 여러분이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죠? 네. 문제는 뭐야? 20항 뭐하래? 네. 20 넣으면 돼요. 44가 답이 되는 거죠. 최종. 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되셨지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다. 핵심은 일반항이에요. 일반항이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가볼게요. 되셨죠? 자, 밑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수가 주어져요. 네. 무슨 수가 주어지냐면 몇 개든 주어져요. 최소 3개 이상은 줘요. 이게 등차예요?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저건 초탕이라는 뜻이 아니라 미지수를 주는 거죠. A, B, C 이 순서로 등차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B 빼기 A랑 C 빼기 B가 같은 게 등차의 정의잖아요. 차가 같다. 네. 이걸 정리하잖아. B는 뭐가 되냐면 2분의 A 플러스 C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봐. 이렇게 있잖아. 차가 일정하잖아. 이거 더해서 평균 단계 가운데요. 그쵸? 그리고 보세요. 봐. 이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흥미진진하죠?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2로 나눠도 되지만 얘를 더해서 2로 나눠도 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등차잖아? 보고 있냐? 손가락? 국민학교 때 그게야. 잘 봐. 이 수열이 이 5개 수가 등차를 이루잖아. 잘 봐. 잘 보라고. 요거 아니야? 요렇게도 등차가 돼요. 숫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등차면 1, 5, 9도 등차예요. 간격만 같으면.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더해서 2로 나눠도 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등차, 라면. 자, 그래서 등차 중항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쉬워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이거 혹시 고등 하 배우셨던 분들은 산술평균이라고 배웠던 게 등차 중항. 산술평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에요. 끝난 거예요. 네, 왜 끝났냐? 내가 얘기했죠?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 9. y가 9. 그치? 그러면 더 뭔가를 쓰려고 하지 말고 차가 일정하잖아. 여기 얼마인지 알아? 15고요. 쟤는 3이죠. 그쵸? 네.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되겠지. 27? 27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x, y, z를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을 구할 겁니다. 가볼게요. 괜찮으시죠? 자, 등차 수열 합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뭐 있을까? 뭐 창의사고력 뭐 이런 거, 네. 토론 발표 이런 거 할 때 이제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 3, 5, 7, 9를 더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직접 더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거를 이거 S로 둬볼게요. 합이 보통 S예요. 얘를 똑같은 걸 써. 1, 3, 5, 7, 9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창의 수학에서 해봤죠. 이거 거꾸로 써요. 그럼 이거 더하면 몇 S예요? 2S고요. 2S는 10이 몇 개예요? 10이 5개. 이렇게 푸는 거죠. 네. 그럼 S는 25예요. 이렇게 구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도 괜찮아요. 이게 등차수열 합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거꾸로 쓰니까 어때요? 합이 같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지? 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물론 이걸 가지고 풀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숫자로 예를 들어준 거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자, 그냥 더해. 야, 1, 4, 5, 7, 9 나왔는데 누가 거꾸로 써? 그냥 더하면 되지. 그치?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1항, 2항, 3항 더해서 n-1항 n번째 항까지 더한 거. 이것을 SN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n항까지 합을 SN. 근데 SN은 누적이야. 무슨 얘기야? 무조건 1항부터 하게. S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짝수항의 합이 아니에요.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에요. 무조건 누적이에요. 1항, 2항, 3항 쭉 더해서 n항도 지나서 n 플러스 1항, 2n항까지 합이에요. 됐죠? S는 누적 합계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이게 일단 수열의 합에 대한 정의고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차의 합을 볼 건데, 등차 수열의 합은, 위에는 따로야.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정의였고, 밑에를 보시는 거야. 자, 등차 수열은 첫 항이 뭐죠? A1. 그죠? 네, A1. 자꾸 A라고 안 쓰는 게 여러분 헷갈릴까봐 일단 1번을 붙였어요. 두 번째 항이 뭐니? A1 플러스 D.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A1 플러스 D. D씩 더해졌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가요. 근데 잘 봐. 듣고 있는 거? 여기 N항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A1 플러스. 아까 공식. n-1D. 이게 N항. 그지? N항 인정? 이응. 네. 그 다음 여기는 뭐겠어? 몇 D일까? 여기서 D를 하나 뺐겠죠. 앞에 항이니까 n-2D. 그지? 인정? 그럼 첫 항부터 n항까지 쭉 더한 거죠. 그치?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한다고? 대답 빠르고. 방학이 끝나가니까 울적한가 봐요. 그죠? 방학 개학이 언제예요? 14일, 16일, 이때 아닌가요? 힘내세요. 또 방학이 온다고. 또 와. 또 온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겨울방학부터는 중3은 어디 놀러 가시면 큰일 나요. 중3 때 겨울방학 때 있잖아. 뭐 하루 이틀은 괜찮아. 근데 뭐 이렇게 한 달씩 막 어디 스키 타러 가잖아. 스키. 슬로프 막 내려가야 돼. 네 성적 같이 내려가. 큰일 난다고. 중3 때. 조심해야 돼. 학원을 다니세요. 이게 아니고요. 핵심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시간. 그게 핵심이에요. 네. 착각하면 안 돼요. 광고가 아니에요. 자, 얘를 거꾸로 쓸 거야. 얘부터. 커먼. 이걸 갖고 와. A1 플러스 뭐죠? n-1D. 그죠? 좀 좁아서 저렇게 썼어요. 괜찮아요? A1 플러스 n-2D.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넓어. A1 플러스 D. 그 다음 여기 A1. 거꾸로 쓴 거예요. 네. 표준어로 씁시다. 거꾸로 썼어요. 네. 거꾸로 쓴 다음에, 잘 봐요. 가자. 요새 선생님이 이게 선을 잘 긋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선을
그치? 칠판과 평행하게 완벽하게 그었죠. 그치? 맞아?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려줬더니 애들이 놀래더라고. 이 칠판에 선이 있어요. 그치? 애들이 선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완벽한데요? 선이? 그치? 갑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더해요. 그럼 SM 몇 개? 2개. 그치? 자, 그리고 도와줘. 충분히 할 수 있어. 요거 합이 뭐야? 요거. 2a1 플러스 n-1d. 그치? 요거 더해봐. 2a1 플러스 n-1d. 요거 더해봐. 2a1 n-1d. 2a1 n-1d. 근데 이게 함수가 n개였잖아, 원래. 그치?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d가 몇 줄? n줄, n개 있는 거죠. 그쵸? n개 있는 거죠. 다 합이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 탄생. 바로 뭐냐? 2분의 n. n은 더하는 개수가 돼요, 항상. n은 더하는 개수야. 2a1. 첫항 2배. n-1의 공차라는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첫항하고 공차만 저기다 대입하시면 SN이 구해지는 거죠.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일반항도 n에 대한 식으로 나왔잖아요. SN도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건 좋은데 얘가 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형태가 뭐냐면 요거 있죠, 요걸 n항이잖아, 그치? 이걸 라스트항, 끝항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맨 끝에 것만 끝항으로. 네. 그러면 얘가 공식이 어떻게 재탄생하냐면 2분의 n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 같은 식이니까. 같은 식인데 차이가 뭐냐? 끝에 항을 라스트 항으로 봤잖아요. 얘랑 얘 더한 게 다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첫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공식이 하나 탄생해요. 얘도 등차수열 합의식이야. 근데 등차수열 합에서 끝항을 주면 얘를 써요. 끝의 항이 얼마다 이렇게 주면 2분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 써놔. 이건 책이 없는데 여기다 써놔. n은 무조건이에요. 뭐 따지지 마. 뭐 하는 항의 개수가 무조건 와야 돼요. 요것만 안 흔들리시면 돼요. n에다가는 더하는 항의 개수다. SN이면 n, SEN이야. 그럼 SEN이면 n 자리에 EN을 넣는 거야. S10이야. 그럼 n에다 10 넣는 거야. 무조건 더하는 항의 개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 합의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되나? 요 증명까지 한 건 좀 오버한 거긴 해요. 원래 식만 딱 알려줘도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건 개념서에서 다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필기가 안 됐다, 영상을 참조하시면 돼요. 얼굴만 가리고 보시면 되잖아요. 얼굴이 너무 커서 안 가려져요. 뭐 그런 거 할 수 없지. 화면을 큰 걸 보세요. 유튜브도 TV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그런 말 했는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 가요. 그렇게 못생긴 것 같진 않아. 자, 갑니다. SN이요? 아, 나도 조각같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장동건, 원빈. 어떤 기분일까요? 강동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강동원은 알바 하는 데마다 난리가 났어요. 유명하지 않을 때. 그래, 그렇게 생기면 되게 훈훈하잖아. 외모 비하인가? 뭐 스스로 비하하는 거니까 지금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영상을 돌리고 또 돌려봐도요, 정말 최악이야. 그리고 카메라 각도가
아래에서 찍는 게 맞는데 나는 아래에서 찍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 위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더라고요. 약간 뭐지? 이렇게 서 있는 느낌? 그렇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자, 갈게요. 6항이, 아이씨,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쏘쏘한데? 자, 3항이 뭐죠? 자, 일반항 먼저 한번 쓸게요. 이게 합이 아니라 이상한 걸 줬네. 일반항. 3항이, 여러분, 3항이 A1 플러스 2D인데, 얘 7이고요. 아까 했던 거야. 6항이 A1 플러스 5D야. 13이야. 네. 그래서 D는 2 나오고요. 선생님 계산할게요. 첫 항은 3인가봐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뭐 구하라냐면 20, S20 구하래. S20. S20. 2분의, 자, 도와줘. N이 20이잖아. 저 시계 대입만 해. 제발 딴짓 하지 말고. 20. 됐죠? 그 다음, 첫 항. 3 곱하기 2A1. 거꾸로 썼다. 2A1. 그 다음, N-1 D. 구한 거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러면 2를 이런데 약분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여기 약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산이? 그치? 여기 얼마? 6 더하기 38. 답은 442 합이 되는 거죠. 이걸 20번까지 써서 더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등차수열 합의 식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뭘 외울 건 없잖아. 등차수열 합의식과 일반항식만 잘 필기해 두시고 등차중함 정도 잘 필기해 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다예요.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려운 게 하나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필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밑에 문제가 퀄리티가 그냥 소소해서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밑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쉬운 걸로 갈게요. 이렇게 하나 적으시고요. 두 문제예요. 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을게요. 자, 이건 뭐냐? 문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얘가 문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N항까지 합이잖아요. N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잘 봐. 듣고 자.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사춘기 온 애들이 듣고 자라니까 듣고 또 자려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듣고 자래. 어쨌든 자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자, 봐. 이게 SM 맞죠? 위에 거. 인정? 그렇게 썼지만 네, 필기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얘 구하는 거야. 뭘 구한다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야. N항까지 합을 주고 N번째 항의 뭔지를 구하네. 아까랑 반대지. 아까는 일반항을 알고 뭐 동차나 첫항을 알고 합을 구하는 거였다면 이번엔 합의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지. 근데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빼는 거야. 뭘 빼? 얘를 빼는 거야. 얘를 없애면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n 대신에 n-1을 대입해요. 식에. 그럼 이 합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야? n-1항까지 합이잖아요. 이거를 바뀌어요. n 대신에 n-1을 넣으면 항수가 하나씩 줄어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치? 그러면 얘를 만들어서 빼버리면 뭐가 나오니? AN이 나오는 거죠. 일반항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N 공주를 구하려면 이 앞에 얘들 이거 다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슈퍼마리오의 목적이 공주를 구하는 거잖아요. 공주 구하려면 앞에 적들을 물리쳐야 얘들을 없애야 얘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 핵심은 뭐냐? 여기서 문제 두 가지를 썼잖아요. 잘 들어봐. 노란색으로 식을 하나 만들 거야. 잘 들어. n 대신에 n-1을 대입해. 이렇게. 딴짓하지 마. n 대신에 n-1만 대입하시면 돼요. 이 노랑이는 내가 만든 식이에요. 네. 됐죠? Are you okay?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는 이론이고 실전이지. n 대신에 n-를 대입해요. 똑같아요. 문제 두 개예요. n 대신에 n-를 가로치면 돼. 자, 노란색은 내가 주작을 한 거야. 주작이라고 표현하나. 자, 아무튼 꾸민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이거 빼. 왜 빼? 저걸 물리치는 거야. 자, 그러면 뭐 나와? 뭐 나와? AN 나와. 그치? 얘기했잖아. AN 공주만 구한 거야. 그치? 이렇게. n항까지 합해서 n-1까지 합을 빼버리니까 그 n항만 딱 남은 거야. Right? 암산 please. 도와주세요. 잘했어. 2n 플러스 1이에요. 한 적 없는데. 한 적 없어도 잘했어. 할 수 있어. 2n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끝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잘 봐. 이 Sn-1 있잖아요. 요거. 요식들.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얘가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1을 넣으면 S0이죠. n에다 1 넣으면 S0이잖아. S0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n에다 1을 넣을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n이 2부터 성립돼요. 1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1 넣으면 안 돼. 1 넣으면 식이 안 맞아. S1 빼기 S0이야. 학생! 영항은 배운 적도 없어. 알려준 적도 배운 적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2항부터만 성립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스톱하면 바보 돼요. 여기서 스톱하면 저 선생님이 또라이인가 봐. 이렇게 된다고. 2항부터 성립돼요. 그런데 그럼 문제가 뭐야? 너의 궁금한 점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너 첫 항은 어떡할 건데? 이거 아니야? 첫 항이 없잖아. 첫 항을 내가 얘 2항부터라며. 그치? 첫 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지금 색깔 구별을 왜 했는지 생각하세요. 얘가 원래 있던 식 아니에요? 하얀색은 내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기다 1을 넣으면 첫항 아니야. 이게 뜻이 뭐죠?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원래 있던 식에서 n에다 1을 넣으면 첫항이지. 맞죠? 그러니까 첫항을 따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왜? 주작이 자꾸 주작이. 노란색에 의해서 만들어서 구해야 하다 보니까 얘가 2항부터 성립한단 말이에요. 첫항 없다고. 첫항 원래 있던 식에 쓰자는 거죠. 네. 되셨죠? 됐어? 자,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됐어요? 접속 무교월도 보는 것 같다. 이 영화의 결말.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게 원래 답이야. 맞아. 여러분 맞다고. 근데요.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3이죠. 원래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 안 돼. 그치? 근데 1을 넣는데 얼마 나와? 3이 나오긴 해. 맞지? 1을 넣어서 3이 나오긴 해. 그러니까 얘를 굳이 따로 써야 돼? 같이 써. 어차피 3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세요? 첫 항이 여기다 원래 1 넣으면 안 되잖아. 근데 1을 넣었더니 3이 나오네. 3이 나오니까 불편하게 뭐 이렇게 따로 써. 같이 써. 이렇게 된 거지. 이해하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일반항이 딱 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수열이요. 잘 보세요. 첫 항이 3이고요. 두 번째 항이 얼마냐? 5고 얘는 이렇게 가는 애 맞아요. 얘는 등차 수열이 되는 애예요. 그런데 얘 봐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야? 얘는 안 돼. 그치? 얘는 어때? 따로 쓸 수가 없어. 따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포함이 되면 같이 쓰는 거고 안 되면 따로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수열이 등차가 아닌 거야. 첫 항이 6이야. 따로 넣어. 두 번째 항이 뭔지 알아? 두 번째부터 등차야. 그럼 생각해봐. 둘째 항부터 등차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등차야. 아닌 거지. 첫 항이 외톨이. 근데 그 일이 왜 생겼냐면 여기서 결론. 상수가 있으면 등차가 안 돼요. SN에. 상수가 없잖아요. 여기 상수 없지? 이렇게 되면 등차가 성립돼. 첫 항부터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고2 때 할 건데 상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반항 구해서 그냥 끝내요. 왜? 어차피 첫 항 되니까. 근데 상수가 있잖아? 그럼 첫 항 따로 넣어. 기준이 상수예요. 근데 왜 상수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좀 심오한 친구들. 왜 상수냐면 기준이 왜 상수냐면 이거 잘 봐. 이거 등차 합이야 아니야? 등차 합의식이지? 한 번만 잘 들어봐.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근데 n이 밖에 곱해져 있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상수항 없는 애가 등차. 상수항이 있으면 돌연변인 것이. 돌연변인 거야. 원래 등차 합이 아니었던 거지. 등차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이무기야. 용이 못된 거지. 네. 얘는 등차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이게 상수에 있다 없다도 뭐 중요한데, 어쨌든 요 과정이 필기가 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게 여러분 57쪽에 전체, 어머! 옆에 있었네. 58쪽에 이 문제가 있네. 그쵸? 너네도 잘못한 거야. 너네도 관찰을 했어야 돼. 요것만 1이네. 그치? 그렇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오른쪽 거는 등차가 아닌 거고요. 왼쪽 거는 등차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등차 수열 말씀을 드렸고요. 59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빨라져요. 왜 빨라지느냐? 등기 수열은 등차 수열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식이 같다는 게 아니라 순서만 똑같다. 갑니다. 그럼 등비는 뭐가 일정할까요? 비율이 일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은요, 비율이 일정한 건데, 첫 항이 한번 해보죠. 뭐 할까? 2, 6, 18, 54, 162 이렇게 간다고 할까요?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도와줘. 첫 항이 뭐야? 2예요. 그쵸?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이에요.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제곱이고요. 그쵸? 30 곱하니까. 네 번째 항은 2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가요. 지금 여기 얼마씩 곱해졌나요? 30 곱해졌고요. 얘를 비율의 R을 쓰고요. 공비라고 얘기를 해요. 비율은 뭐 레이트라고 보셔도 되고 레이시오라는 D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R이에요. 네, 공비. 그래서 얘 봐. 얘는 첫 항이고 얘는 뭐죠? A 곱하기 R. 그렇죠? 얘는 A 곱하기 R 제곱. 얘는 뭐죠? A 곱하기 R 세제곱. A가 첫 항. 도와줘. You can do it. 일반항 뭘 것 같아? 첫 항 곱하기 따로 R에 n-1제곱. 등차 수열도 n-를 들어갔잖아요. 등비도 n-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등기 수열 일반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공비는요. 첫 항분의 두 번째 분의 세 번째. 등차랑 다르죠. 등차는 뒤에서 이렇게 뺐잖아요. 등비는 앞에 거분의 뒤에 거. 분수 형태로 얼마가 곱해졌니?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이다. 일반항식이 중요한 거고요. 숫자는 뭐 핵심은 아니에요. 이 예제는 밑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9항, 5항 줬어. 등비수열이야. 일반항을 곱하기를 점을 찍으시는 게 여러분 지금은 편할 거예요. 네. 그래서 5항부터 볼까요? 5항은 A, R의 4제곱인데 243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인데 얘가 9죠. 근데 이게 비율이거든요. 이건 빼시면 안 되고요. 비율 구할 때는 얘들아 봐봐. 시선을 여기만 집중을 시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좌측 우측을. 그럼 여기서 R 세제곱이 27인데 여러분 있잖아. 여기는 방정식 푸는 게 아니야. 실수해서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공비는 네가 생각하는 그거 실수 하나밖에 안 나온다. 알겠지? 제곱일 때 뿔마 정도 나오는 거고 제곱일 때만 세제곱은 그냥 하나만 나오는 거야. 방정식까지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면 끝났네요. 답이요. 그렇죠? 네. 일반항도 구할 수 있죠. 왜? 이게 3이니까 첫 항은 3이죠. 다시. 일반항이 좀 특이하네요. 3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밑이 같잖아요. 요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항이 3n제곱이 일반항인 거예요. 얘는 합쳐진 거야. 지수가 이렇게 더해진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등비중항. 순서가 똑같다. 그치? 등차에서 나왔듯이 등비중항도 등비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 나온 건데요. A, B, C가 등비수열이다 라고 주어지면 이렇게 여기서 잘 봐. A분의 B가 B분의 C랑 어때요? 같겠죠? 등비니까. 그치? Let's go. B 제곱은 뭐죠? 양옆의 곱이.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식이에요. 물론 여기서 B는 뭐가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근데 양수면 플러스고요. 둘 다 상관없다. 그럼 뿔마예요. 왜냐면 이런 게 있어. 여기가 있잖아요. 3도 있지만 등비에서 마이너스 3도 돼요. 마이너스 39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뭔지 몰라. 물론 이 뒤가 만약에 27이야. 그러면 플러스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상황은 모르니까 일단 두 개 다 찾아놓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가운데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등비잖아요. 또 한다. 요렇게 5개 수가 등비면 이것도 등비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밑에 예제 한번 보시죠. 어떤 형태인지. 영상을 자주 찍으니까 이제 카메라 방향을 알아서 이렇게 살짝 비키네. 어우, 표정들 봐. 죽어가. 죽지마! 학생! 양수래! 보고 있지? 양수예요. 도와줘. 도와달라고. 그만 멍 때리라고. B제곱은? AC요. 그래, 이건 알아. 누구나 알아. 근데 B제곱은 2 곱하기 162도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8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하고 81 이렇게 보면 좀 쉽지. 그치? 이거 뭐의 제곱이야? 18의 제곱이잖아. 그럼 양수라고. 양수니까 B가 18이야. 그럼 선생님 이게 18이면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하지 말고 얘가 18이 나왔으면 다시 여기서 보는 거지. 그쵸? A제곱이 36이니까 이건 6일 거고 그 다음은 30 곱한다고 봐도 되고 그쵸?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BC를 저렇게 등비조항 이용해서 푼 겁니다. 더하시면 78. 되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조항까지 일단 1차 수업하고 잠시 쉬었다가 합으로 가겠습니다. 휴식.